또 섰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네. 정의당의 윤수호입니다. 오늘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가운데 저희들이 어쩌면 제1호 법안이 아니고요. 전 국민의 1호 법안, 그리고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에 시달리는 재난적 의료의 그 대상자들을 내 1호 법안이 되겠죠. 그 부분이 다행히 5% 버리는 상한제 부분으로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만, 이건 부족하다. 정말 이렇게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 어린이병원비 시시하게 촉구하는 것을 기자회견하고자 합니다. 오신 분들 먼저 간단히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이명묵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촛록 울산 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 이선영님 모셨습니다. 김정명 정책팀장님 와 계시네요. 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정책팀장님이신 김정명님, 그리고 오건호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먼저 국민 서명 결과 발표를 이선영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록산 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 이선영입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는 2016년 10월 4일 천사데이를 맞이하여 더 이상 아픈 아이들의 생명을 국민들의 온정과 후원에 기대지 말고 천사가 없어도 아이들의 생명은 지켜줄 수 있도록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국 43개 사업기관과 함께 걷는 아이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의당 등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에 소속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전국 각지에서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꼭 357일이 되는 오늘까지 서명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총 18만 2,460명입니다. 1년 동안 매일 494명의 국민들이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은 국가가 함께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것임을 서명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서명운동은 연대단체뿐 아니라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광화문 거리 캠페인에서 만난 시민 한 분은 주변 지인들을 꼭 참여시켜야 하는 중요한 캠페인이라며 한 뭉치의 서명 용지를 가져가셨고, 신문에서 우연히 관련 기사를 본 함안군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께서는 매일 직접 작성한 호소문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 서명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손주 병원비에 걱정이 많던 할아버지는 아이가 아프면 가족이 함께 짊어져야 할 경제적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것을 직접 겪으셨던 터라 이 문제는 아픈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서명운동을 하면서 실제 많은 시민들이 병원비에 대한 큰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걱정 때문에 사보험에 의지하고 있지만 질병에 따라 보장을 못 받기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다는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약속한 만큼 자녀 병원비 걱정으로 사보험에 의지하고 있던 부모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병원비로 가게가 파탄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서명운동 이후 첫 번째 천사데이를 앞두고 있는 지금 더 이상 아이들의 생명을 온정에 맡기지 않도록 국가가 천사가 되어주시기를 18만 명의 시민과 함께 축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일단의 평가입니다. 김정명 정책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명입니다. 이번에 이제 문재인 케어는 우리 보건의료 개혁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면 그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이
문재인 케어를 대대적으로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한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비급여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될 때 급여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급여 제도라고 하는 형태로 편입되는 겁니다. 이 예비급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자기 본인 부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급여 항목이 되면 자기 본인 부담금이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하지만 예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 본인 부담금이 최소 50%에서 90% 불과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더 큰 문제는 이 비급여가 연간 본인 부담 상한제에 포함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이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금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63%인데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서구 유럽의 복지국가 수준이 평균 80% 이상인데 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원인이 이 예비급여에 대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두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에서 기자회견문의 뒤쪽에 참고자료에 사례 두 명의 소아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백혈병 소아 사례입니다. 올 초에 이제 백혈병을 진단받고 치료받았는데 전체 총 병원비가 한 1억 2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인 부담금이 1,8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이 가구는 소득의 거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거의 재난적 의료비에 해당되는 가구인데, 저희가 문재인 케어가 적용이 되었을 때 실제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를 추정을 해봤는데, 현재 1,800만 원에서 문재인 케어가 적용이 되더라도 여전히 1,080만 원의 자기 본인 부담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1,000만 원 이상의 자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가구가 이걸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이 가구에 정말 의료비를 줄여주려고 하면 연간 본인 부담 상한제를 예비급여에서도 적용을 해야 되고, 저희 단체는 가급적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부모 소득 따지지 말고 연간 100만 원의 이상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3세 소아인데요. 이 가구는 지난 1년 동안, 2016년 동안 총 병원비가 무려 3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 본인 부담이 5,6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문재인 케어를 적용을 했을 때 실제 자기 본인 부담이 얼마나 주는지를 추정을 해봤는데, 현재 5,600만 원 수준에서 약 4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병원비 부담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 가구에는 또 부모님이 직장이 없으셔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케어에서는 이런 소득 연간 본인 전체 병원비가 굉장히 재난적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 사례에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는 건강보험 부가책임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앞의 사례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케어가 적용이 되더라도 1,000만 원, 두 번째 케이스는 문재인 케어가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4천만 원의 고액의 자기 본인 부담금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전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간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고요. 문재인 케어가 굉장히 획기적이고 방안이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향후 이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조치들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건호 공동대표께서 제안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병원비 추진연대 공동대표 오건우입니다. 저희들의 제안을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2월에 발족한 65개 단체로 구성된 어린이 병원비 해결을 원하는 사회연대 단체입니다. 지난 1년 이상 저희가 운동을 해왔는데요. 문재인 케어로서는 어린이 병원비를 완전히 해결하게 하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 병원비 운동 시즌2를 시작합니다. 18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비를 완전 해결해야 됩니다. 이때 18세 미만은 아동복지법 그리고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기준 연령이고 다른 서구복지국가에서 아동복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역시 기준 연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 완전은 예비급여까지도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예비급여가 높은 본인부담률을 가지고 있고 이게 본인부담제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여전히 아픈 아이 가구의 고액 진료비 부담은 낮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설명할 때 100만원 상한제라고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앞에 실질적인이라는 형용사를 붙였는데 바로 이 실질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던 이유가 이 예비급여가 본인부담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정부 스스로도 그 한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입원비, 병원, 외래비, 그리고 약제비까지 포함한 모든 병원비를 완전 본인부담 상한제로 다루고 또 그 상한 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연 3천억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액 21조 원의 약 1.5%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목표 보장률이 70%로 너무 낮아서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린이 병원비만큼이라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시작해서 문재인 케어가 진정 이 대한민국의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단 말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기자회견에도 그렇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작동되는 과정에 특히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자 그래서 완전 100만원 상한제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할 문제다. 그건 정의당의 그리고 저의 공통된 부분이고 전 여기 운동본부의 같은 마음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동안 3,800개의 비급여 부분이 급여가 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했듯이 예비급여라는 그 덫이 한순간에 해소되지 않더라도 어린이 병원비만큼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질 때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훨씬 감해진다는 것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더욱더 좀 명심하고 이 부분을 즉각 실행을 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 내에서 열심히 하고 또 전 국민적으로 마음과 행동을 모을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